어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왜 꺼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어제 다룬 내용은 백신 돌파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는데 백신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답변은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이나 사망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파 감염과 백신을 연결시키는 것,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이 쓸모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든다. 그리고 유독 아스트라제네카에 그게 좀 쏠려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한국 30대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데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위험 30대가 더 높다.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30대 이제 그 연령층이지 않습니까? 대상 연령층.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나는 맞기 싫은데 이걸 억지로 맞아야 되면 나는 이거 안 맞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기사만 봤을 때는 좀 공포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먼저 이제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또 기자들도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대를 조정하는 것은 질병관리청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기구가 있고요. 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다음에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질병관리청이 연령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그리고 방역 상황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 전문가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를 접종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남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신 공급과 관련된 약간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객관적인 위험도 객관적인 위험이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50대 이상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넘칠 게 분명한 그때 당시로서는 넘칠 게 분명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자라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감대의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조절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설대호 교수님이나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의 공급 상황 같은 것들이 항상 어떤 변수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객관적인 위험과 비교했을 때 그것의 활용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장 7월, 8월에 이제 모더나 백신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방역 상황도 더 안 좋아졌죠. 이제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다시 회의를 열어서 그 사이에 또 축적된 국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현재 방역 상황 등등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서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30대 이상에게도 접종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마치 중앙일보에서는 백신 공급 상황이나 혹은 방역 상황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그 기준 없이 혹은 전문가들의 공고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헤드라인만 보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인터뷰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백신 수급 문제를 기준으로 정책을 오락가락 결정해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인터뷰의 문구를 신고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아쉽다라는 문구를 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거수 혹은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가 나오면 그 다수를 질병관리청이 계속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기사에 실린 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대로 예. 정부가 아무런 그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팩트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이 헤드라인,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취한 스탠스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사실은 제가 좀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이 방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나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우리가 만일에 문제가 없어서 대규모 접종을 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또 방역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국가가 됐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왜 당시에 묵사발이 되어가지고 소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안 됐느냐 하면 바로 중앙일보 같은 이런 보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침소봉대에서 계속 그런 공포 분위기에 편성했지만 저희들 이 방송은 그렇지 않다. 공포는 과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뚝심 있게 밀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들이 공포를 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이 얘기한 대로 정말 나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50대 이상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30대로 내려왔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방역 당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더나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언론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정작 잘못한 거는 모더나인데 왜 정부가 잘못했냐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는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버리거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딴 데 공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같은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회에서 연령 조정을 해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 교차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런데 다시 언론은 그걸 다시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A라고 하는 결정을 하니까 언론이 A에 대해서 막 소위 말해서 막 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B를 하니까 원래는 B를 하라고 했던 애들이 A를 하니까 이번에는 B를 하게 되니까 또 B에 대해서 막 또 씹는다는 거죠. 예. 지금의 언론 행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방역당국이 공식 사망,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공식 사망한 분은 딱 3분 계십니다. 물론 3분 이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으로 빠진 분들도 한두 분 더 계세요. 그러는데 방역당국이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서 사망이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이다. 라고 하신 분은 실제로 2명 또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분은 1명 더 해서 총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분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20대가 심근염으로 사망했어요. 이거는 우리 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혈전증으로 사망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방역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은 모더나인데 혈전증이 생겨서 사망을 한 건데 일단 방역당국은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혈전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하면 3분인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더나는 접종하신 대상자가 워낙 적으니까 모더나는 빼놓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만 가지고 얘기하면 거의 접종 대상의 1대1 정도 됩니다. 1대1. 그러는데 어때요?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이 언론의 공포나 그 언론을 통해서 조장된 공포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화이자는 어떻습니까? 정작 사망은 1명인데도 화이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의협이 지금 연령 조정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30대 이상에서 예. 맞추겠다고 하니까 의협이 당장 상당히 자, 우려한다라고 교수님, 하는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젊은 층에게 마치겠다라고 발표한 이런 결정 직전에 영국에서는 젊은 층의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이 발병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됐다. 한마디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젊은 층에게 맞췄을 때 혈전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 결과가 공개가 됐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의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사례를 이제 어디에서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옥스퍼드대 병원에서 이제 조사를 예.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 조사 대상자가? 220 조사 명으로 대상자가 나오네요. 220명이에요. 예. 220명.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결론에 이르기에는 N수, 즉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도 지금 옥스퍼드대가 이 소수의 대상자를 평가한 걸 가지고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장 아스트라제네카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서 듣기는 해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당장 어떻게 치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거죠. 야, 대상자도 몇 명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분석이야?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안해서 듣긴 해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옥스퍼드대가 적어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뭐 한 10,000명이나 된다든지 이렇게 커서 충분히 모집단 수가 커서 경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220명을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결론을 내기에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 자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기자인 저로서는 항상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신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희귀혈전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신 분이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쾌가 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임팩트였습니다.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명 사망하셨으니까 50대 이상으로 그냥 올려야겠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대안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 30대 초반의 남성이 이 희귀혈전증 부작용으로 초기에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처만 잘했으면 그분도 예. 그 다른 한 분처럼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어쨌든 간에 1,000만 명 중에 희귀혈전 부작용 증상이 2명 나타나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그것도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심근염 부작용이 10대나 혹은 2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20대 후반의 남성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명확하게 백신의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심근염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은 화이자 백신 연령을 20대는 접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화이자 백신 때문에 20대 후반 남성이 죽었어? 사망했어? 그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니었어? 라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모더나는 어떤가요? 모더나는 희귀혈전 부작용은 모더나의 부작용이 아니에요. 모더나의 부작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모더나를 접종한 분이 희귀혈전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면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기에 대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하고 있어요. 야, 이걸 모더나 부작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사례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백신의 이상 반응과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망 사례가 모더나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대, 30대 모더나 백신 접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자,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다음에 지금 대량 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량 접종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 혹은 공동체의 이익과 그것이 줄 수 있는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가 너무나 희박하고 적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접종을 그냥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거기에 대해서 예의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대 교수님이나 제가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대 이상으로 올린 것도 너무나 섣부른 조치였고 차라리 지금 잔여 백신 폐기돼야 될 정도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도록 예방접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설대 교수님께서도 이제 추가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과 화이자, 모더나 같은 메신저 RNA 백신 사이에 효과가 어떤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어요. 리얼월드 데이터들이. 자, 그런데 국내 언론이 또 보도 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항체 면역은 메신저 RNA 백신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위중증이나 혹은 사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면역 작용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며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체 면역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면역은 확진 판정 받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세포 면역은 설사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혹은 사망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메신저 RNA 백신은 이 첫 번째 항체 면역이 좀 더 셉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의 오히려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더 세다라는, 세포 면역이 더 세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요. 모르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화이자 접종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메신저 RNA 백신을 1차, 2차 다 맞으신 분보다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면역도 엄청 셀 거거든요. 예.